네, 어제 코스피의 배당 소득의 관세 완화 소식 정말 오랜만에 4,000비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또 외국인들의 컴백, 또 기관들의 컴백 다시 한번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EWY와 코로 야간 선물 모두 다 플러스고요. 야간 선물도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셧다운이 41일째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도 안 나오고 소비 심리도 둔화되고 항공 결항도 늘어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염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좀 급반전돼서 다행인데요. 지표 공백이 해결되고 이제 12월 금리 인하 예정대로 착착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고, 다만 아직 이제 상원과 하원의 그 본 표결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까지 좀 남아있는 단계여서 아직은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그 긍정적인 기류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 관련한 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조만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이번 주부터 이제 미뤄뒀던 그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미국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멈췄던 적이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퀀트라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금 이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으로는 사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는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들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데이터 발표와 동시에 또 12월까지 이어지는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원은 이제 빠르게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정이고요. 또 하원에서도 또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할 경우 하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는데 최근에 이 셧다운에 대한 문제로 미국 증시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른 증시가 좀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유럽 증시도 6개월 내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승률로만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최고는 아닙니다. 분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를 봤을 때 요새는 어디가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 사실 미국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사실 지금 국내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한 3개월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지금 S&P 500 수익률만 보면 한 20% 정도 상승했고 MSCI 월드는 26%.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투자를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2025년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셧다운도 있었고, 이렇게 악재들이 질비했던 상황에서 20% 가까이 상승했던 게 좀 기적과도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로 23년, 24년, 25년 지금 3년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 상승장의 중반 혹은 후반까지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보통 나타나는 특징이 미국 이외의 자산, 그러니까 주도주 이외의 자산군들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나 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성장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ETF로 놓고 본다면 뱅가드에서 나오는 VGK라는 뭐 유럽 ETF, 뭐 특히 뭐 배당도 괜찮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AI 관련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미국 밖으로도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관련한 AI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EM이라는 ETF를 들고 왔는데 EM 대신에 사실 국내 코스피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역시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 아닌가.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자산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이외에서도 한 30% 이상 가져가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지수 살펴봤는데 앞서서 한국 증시 개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증시의 한국 관련 지수 저희가 세 가지 지수를 짚어드리는데 코로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코로가 4%로 저희가 나갔는데 12%의 급등입니다. 야간 선물과 AWI 모두 다 3대 지수 이제 급등으로 오늘 코스피에 좀 더 상승 출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 우려 속에 이번 주에 코어이블 또 서클 샤프링크 게이밍 또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코어리브는 실적이 나왔고요. 2배 ETF 추종 궁금증도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다시 투자자들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코오이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관심이 정말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던 서클 인터넷 그룹,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서클, 또 이번 주 발표,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보통 비트마인을 이더리움 투자의 그 대표 주자로 생각하는데, 비트마인 전에는 사실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종목이 먼저 이더리움에 대표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AI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한 전반적인 관심까지 이번 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버리지 상품들은 CRW라든지 CCUP라든지 아니면 SB, TU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사실 흐름이 거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다시 모습을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이 되고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사실 종류와 상관없이 조금 전에 이제 이양영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버스는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레버리지 역시도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으로 사고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형태로 정말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들고 가서 장기로 투자한다고 원본까지 회복된다는 보장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밤에 6대4로 투표가 통과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연말 랠리 시작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하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 연말까지 이제 물론 이번에 미국이 그 정부 재개 관련해서 그 투표가 맞춰지고 그리고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산군에만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안정자산, 이제 TLT, 미국 장기 국채 상품인데 사실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진 않으세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더 본격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된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30% 정도는 이제 쿠션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혹은 이제 글로벌 주식인데, 이 역시도 지금 여전히 미국장 같은 경우가 투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한 30% 정도 가까이 이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AI 섹터를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머징 마켓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히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감세 정책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 혹은 그 안에서 한국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AI 테마, 여전히 이제 장기적인 성장세는 AI 테마에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포트폴리오 나눠서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그냥 네. 편하게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등장 여기까지 드릴게요.